우리는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의 직면에 있습니다. 거대한 성간 전체가 태양 뒤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궤적은 영원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천체물리학자 아비로브. 그날의 2025년 10월 29일, 우주로 향하는 모든 눈이 동시에 실명할 것이다. 성간 천체, 스리나이 아틀라스 인류가 감지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인 태양, 합, 지구, 태양, 그리고 천체 사이의 선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우주의 방문객을 태양의 눈부신 빛 뒤로 숨긴 영역입니다. 거의 6주, 관측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망원경도 태양로에서 나오는 빛을 구분할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제임스 웹 그리고 허블 보안 프로토콜에 의해 센서가 차단되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영구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아틀라스의 전체 궤적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정확히 부과된 정보의 공백입니다. 바로 이 공백 속에서 아틀라스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근일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 거의 계속됩니다. 사식 시커메마토초. 이는 속도에 어떤 변화, 자연적이든 아니든가 생겨나면 태양계를 영원히 벗어날 수도 있고 영구 방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 과학에서는 아틀라스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성간 해성, 외부에서 온 얼음과 암석으로 태양에 접근하면서 가열되어 방출되는 가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조되는 긴장감을 부채질합니다. 이 우주적 블랙아웃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틀라스는 그저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핵심 측정 폭은 약 20km, 1라이보다 20배 더 큽니다. 오우무아무아.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두 성간 방문자인 투아이 보리소프보다 거의 15배 더 무겁습니다. 무게는 330억 톤 이상, 궤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약간의 편차도 없이 강렬한 가스 방출에도 견딜 수 있는 거대한 물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코당 100뼘 벤바시비큐리의 이산화탄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이 아닌 가속도 눈에 띄죠. 간단히 말해서 물체를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스 분출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해성 물리학에서 이는 로켓에 불을 붙였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만큼이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이미 과학계를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는 통계적 우연, 드물지만 불가능한 우연은 아닙니다. 로브 교수처럼 다른 이들에게는 이는 뭔가 맞지 않아 알려진 모델에서 태양의 합은 천체 역학에 의해 결정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태양은 지구와 아틀라스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체는 1.36 천문 단위, 태양의 빛과 섞여서 감지할 수 없는 영역 내에서 태양을 둘러보기 위해 준비된 장비조차도 훌륭한 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태양 탐사성 그리고 그래프 코로나 질량 방출과 태양 폭풍을 연구하도록 설계된 아틀라스처럼 희미하고 멀리 떨어진 천체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감도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줄거리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기습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결이 내려지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꺼지는 재판을 상상해 보세요. 천문학이 직면한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 블랙아웃은 전면적일 것입니다. 천체 측정, 분광학, 밝기 분석 등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마치 마지막 장에서 우리 손에서 책이 뜯겨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이 예측한 대로 아틀라스는 정말로 이탈 궤도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그를 태양계에 가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태양과 행성과의 상호작용과 같은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일까요? 관찰이 없는 한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공간에서 불안이 커집니다. 나사의 경우 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아틀라스는 자연 해성이지만 특이한 해성입니다. 나사는 우주가 광활하며 예외는 법칙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 반대의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아틀라스는 너무 많은 이상현상을 축적합니다. 그저 차가운 몸처럼 취급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충돌은 단순한 학문적 차이 그 이상입니다.
이는 미지의 것에 접근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상 현상에서 우리가 전례 없는 어쩌면 변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단서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심하는 반면 아비 로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지금이야말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지금 당장은 협조하지 않습니다. 관찰이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10월 29일에 아틀라스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아틀라스가 접근하는 모든 세부사항, 속도나 방향의 모든 변화는 감춰질 것입니다. 12월에 다시 등장하면 마치 봉인된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아틀라스는 계속해서 우주로 사라져 마치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방문객처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 궤도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우주 방문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가 그들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에이틀락과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이 우주적 공백 속에서. 그리고 이 방문자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첫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같은 대상을 중심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우연의 일치 끊어지고 불편한 단어가 나옵니다. 변칙. 의 경우 산아이 아틀라스 그저 데이터가 쌓였을 뿐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고 각 데이터는 과학계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해성 중 가장 가능성이 낮다는 걸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크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에이틀란는 대략 폭 20km는 겉보기, 등급과 해성의 전형적인 반사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규모를 파악하려면 그만큼 일나 오우무아무아 2017년에 발견되는 200m 미만이었습니다. 보리소프 2019년에는 길이가 1km도 안 되었습니다. 아틀라스는 이전 두 개의 아틀라스를 합친 것보다 수십 배 더 큽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한 호기심 어린 세부사항 그 이상입니다. 우주 천체들의 개체수를 설명하는 통계 모델에 따르면 작은 천체들이 큰 천체들보다 수천 배 더 흔합니다. 따라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작은 천체들보다 아틀라스와 같은 거인을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예측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2024년에 연구자들은 펜스타스 그리고 에라 루빈 천문대그들은 심지어 이 크기의 시체가 작은 시체보다 먼저 발견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부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000분의 1. 모델이 정확하다면 에이틀란은 거의 불가능한 비개연성입니다. 만약 결과가 실제적이고 대표적이라면 우주 통계에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경우 모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가스 방출은 해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얼음이 증발하면서 작은 엔진처럼 작용하는 입자들을 분출하여 해성을 순수한 중력 궤적에서 밀어냅니다. 아틀라스의 경우 이 효과는 감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초당 150kg의 이산화탄소. 실제로 이는 로켓 제트기가 연속적으로 발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그 이상을 분석할 때 4000개의 측정 천체 측량학 지금까지 이 기록된 결과는 명확합니다. 궤도에 큰 편차가 없습니다. 에이틀란의 비자중 가속도에 상하는 다음보다 작습니다. 15mm 평방인치당 2다. 이 값은 너무 작아서 물체가 극도로 밀도가 높고 아마도 단단하고 거의 바위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고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전자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그저 특이한 우연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틀라스가 그저 자연 해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이틀란은 거의 평행한 경로를 따릅니다. 황도면 대부분의 행성이 공전하는 영역입니다. 태양계 외부에서 오는 천체의 경우 더 가파른 각도, 즉 사선 절단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마치 토착 천체와 같은 궤도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근일점에 도달하기 전에 에이틀란은 비교적 가까이 지나갈 것입니다. 화성, 금성,
목성 나사와 ESA가 계획한 우주 임무에 사용되는 중력 보조 기둥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조우. 이러한 현상이 세개의 연속된 행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물론 천체 역학은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많은 우연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까요? 궤적과 크기가 이미 불편함을 야기했다면 화학 분석은 그 기이함을 더욱 증폭시켰다. 태양 뒤로 사라지기 직전 제임스 웹그 구성의 스펙트럼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이유리산화탄소에게 물거이였다. 1. 태양계 해성 대부분은 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보존된 천체를 시사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아틀라스가 별에 의해 따뜻해진 적이 없는 성간 우주의 깊은 곳에서 왔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표면 얼음층에 대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산화탄소물이 풍부한 내부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항상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걸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틀라스의 구성이나 궤적에 대한 논의는 실험실이나 천문대에서만 다루는 주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행성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우리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틀라스가 자연현상이라면 성간 공간에서 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안정적인 거대 행성을 보존하여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시행성 원반의 질량 분포 모델을 재고해야 하며 심지어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찾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성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그 영향은 과학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 정치, 심지어 문화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너머에서 작동하는 지성의 첫 번째 증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발견이 과거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 그 자체로 우리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꿔놓을 가능성이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바로 이런 종류의 조사를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단순히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사항을 덮어두지 않고 이러한 토론을 계속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9월 말, 정전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 예상치 못한 현상이 천문학자들을 더욱 흔들었다. 아틀라스의 코마가 강한 녹색 불빛, 분자와 관련된 C2 밑중국 플루오레센도 자외선 복사 아래에서. 이 빛은 보통 근일점 근처의 해성에서 나타나지만 아틀라스의 경우 예상보다 일찍 나타났고 더 강렬했으며 너무 빨리 사라졌습니다. 이 변칙적인 색깔의 폭발은 단순히 자연적인 구성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내부 활동, 겹치는 화학층, 심지어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에 의해 촉발된 갑작스러운 방출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가 더욱 심화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 뒤로 물체가 사라지기 전날, 마치 아틀라스가 숨어들기 전에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서명이 하나 있습니다. 12월에 아틀라스가 다시 나타나면 지구상의 모든 망원경이 그 흔적을 해독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아틀라스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이상 징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결론으로 이끕니다. 우주는 우리를 시험하는 기묘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데이터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이상 현상입니다. 그리고 살인 아이 아틀라스, 우리는 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측정, 모든 스펙트럼, 모든 기록된 세부 사항은 천문학이 수세기 동안 구축해온 논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해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발견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이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문명의 위함입니다. 인류가 우리가 틀렸다면 어쩌지? 라는 걱정보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안도감을 선택할 때마다 그 대가는 컸습니다. 기술적 후진성, 세대를 억압하는 독단,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무지가 그 대가였습니다. 아틀라스가 단지 자연 해성일 뿐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확신을 산산이 조각낸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 우주체 분포 모델의 개정을 강제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궤적 확률 계산을 거부합니다. 변칙적인 화학먼 행성들이 형성되는 조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성계, 특히 우리 행성계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가 단순한 자연체가 아니라 실제로 성간 유물 그렇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선택은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별의 궤적을 조작하고 우주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지성이 존재한다는 첫 번째 증거에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들에 맞설 준비가 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신호들이 나타나야 할까요? 아틀라스의 사례는 과학계의 불편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그를 계속해서 또 다른 통계적 예외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능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과학이 망설일 때 그 영향은 관측소를 넘어섭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의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만약 이 물체가 자연적이라면 우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인공적이라면 우리는 우리만이 건설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성체에 의해 관찰되거나 시험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씨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제도적 침묵입니다. 내부 문서, 추적팀의 메모, 그리고 예비 분석 자료는 마쿠에서 유포되지만 대중에게는 비밀리에 전달됩니다. 필터링, 제어인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황이나 과도한 추측을 피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 은폐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30억 톤행성 근처를 지나가고 중요한 기동 중에 태양 뒤에 숨을 수 있는 천체인 이 행성은 천문학적 세부 사항이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인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에 다다릅니다. 기술적 논의 뒤에는 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그저 또 다른 자연 천체라면 왜 단일 사례에 그토록 많은 비계연성을 집중시키는 것일까요? 자연 천체가 아니라면 누가 혹은 무엇이 아틀라스를 이러한 궤도에 올려놓았을까요? 답이 무엇이든 그 답은 더 깊은 문제에 닿아 있습니다. 우주는 그저 무작위적인 물질일 뿐인가? 아니면 현실을 형성하는 의식이 존재하는가? 12월에 아틀라스가 다시 나타나면 그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의 궤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화할 것이다 자연 모델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우리의 시각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톤의 물체가 태양계를 가로질러 몇 주 동안 태양의 커튼 뒤로 사라졌다가 조용히 돌아오면서 궤도에 새로운 경로가 기록되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물리학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최초의 메시지일까요? 만약 내일 우주의 천체를 조작할 수 있는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신은 우주와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이 도발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이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아틀라스가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져올 답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